안녕하세요. 팀퍼플의 우서희, 박현욱입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에 처해 있는 우리 남북한 관계의 비극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거리는 점차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뜻한 진심을 토대로 건강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수혜자 입장이 아닌 공급하는 주체 입장에서 입각하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대책이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여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북한 내에서 자체적인 의료가 가능하도록 우리 의료진의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체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보건 분야가 발전하고 그 발전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혜자 입장에서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센터 및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로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비전케어 등이 있겠는데요. 직접 중저소득 국가에 방문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또한 타 국가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미 정립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 과정을 거쳐 국내에 정착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내 자체적인 교육체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수 있어야 의료 분야가 정립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작은 자체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청년 간의 교류 단체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데 있어 그 주체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남북의 청년들이 교류 단체를 만들어서 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례로 북한의 간호사 양성 시스템은 간호대 없이 간호원 양성소와 같은 곳에서 1, 2년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7년간의 의대 교육을 마친 후에 당에서 배정해주는 병원과 과에서 바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국가에서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청년 자신들입니다. 보건의료 교육의 장단점, 현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등을 청년들이 직접 나누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만 남북한 모두가 현실을 발전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의학정보 포털 커뮤니티와 같은 의학정보 교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이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흔히 의학정보 포털에는 질병의 정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중 원인이나 경과 등은 국가의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역학적 배경에 알맞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질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남한에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중 북한이 올바른 치료법, 실행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취한다면 질병의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 비해 한국에는 결핵 환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17년도 결핵 진료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 내성, 약제 부작용, 약물 가격 등이 서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는 치료법을 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도 조기 위암 진단 비율이 높기 때문에 표준화된 치료와 좀 다른 치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같은 질병이다 하더라도 역학적 차이에 의해 국가마다 적절한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치료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와 같이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의학 포탈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추후에 북한에서 가장 적합한 매체를 찾아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의 지원 특성은 한국 정부의 북한 대응 정책과 외교적 기조에 따라 비슷한 패턴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해외 공여국 및 공여 집단에서는 다양한 전문기관, 전문가 등을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대북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북한과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내에 지속 가능한 건강 공동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의 주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고 남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즉,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 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기술과 교육 체계를 유지하며 청년이 주체가 되어 보건의료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필히 밝은 미래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팀 퍼플의 우서희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